그 내란 알박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인사가 진행된 내용들, 인사 공시가 난 내용들을 보면 12월 3일 이후 12월 4일부터 지난 4월 11일까지 공시된 이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를 보면 101건이에요. 뭐 지금 뭐 경찰청장 대행을 하고 있는 인물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그 기록관장 얘기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무언가 그 내란 세력의 그 향기 그대로 혹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어떤 자리, 이런 곳에 계속 알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최근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대행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것도 그 일환 아니냐 라는 얘기들 나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요 이야기 하면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내란이라는 거 지금 윤석열 관저 있지 않습니까? 전 저기서 퇴거했잖아요. 예. 전 저 관저를 내란 박물관으로 전 일단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윤석열이라는 것은 하나의 내란 수괴지만 이거는 증상이고 결과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예. 그 원인을 이제 뿌리 뽑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란이라는 거는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한 겁니다. 근데 파괴된 시스템을 가지고 내란을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5.18 특별법처럼 12.3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증거인멸 다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록물 대통령 기록관에 보낸다든지 예. 여러 가지 지금 서류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정되면 30년 동안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전 특별법을 통해서 내란과 관련된 문서들은 다 공개할 수 있는 증거인멸을 막는 하나의 특별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내란 인사를 정리하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고요. 내란과 연루됐다라는 것이 뭐 특별조사위원회 정도에서 확인이 되고 뭐 검찰의 기소 정도만 확인이 돼도 그 해당자가 실시한 인사는 무효로 돌리는, 전 그런 내란 특별법이 필요해서 최근에도 한덕수, 최상목 내란에 가담됐다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큰 사람들인데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본인들이 지금 인사를 하면서 그렇죠. 범행을 맡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범행이 연루된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들이 행한 인사는 전 원천무효로 없애는 이 정도의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우리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써서 안 하면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이거 그럼 뭐 몇 년 기다릴 겁니까? 뭐 3년 4년 기다리는 사이에 내란 세력들은 더 씨앗들이 줄기를 열고 나무가 열리고 예.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좀 창조적인 발상도 5.18 때를 참고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처리라는 것을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법적 처리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좀 더 확장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처리 뭐 이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특단의 어떤 입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란 특별법. 예, 입법이 필요하면 그 입법부에서 뭐 특조위라든지 여러 형태의 조사기관 혹은 강제 수사 권한이 있는 형태의 무언가가 발족이 되어서 그 일정 기간 안에, 너무 이렇게 또 길게 끌 수는 없을 테니까 일정 기간 안에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 예. 그 연루된 사람이 임명한 임명권, 그것도 기간을 까지도, 정해야겠죠. 예. 내란 이후로 정하면 될 아하. 겁니다. 그건 다 무효, 원천 무효죠. 음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내란 일으킨 사람들이 한 행위를 다 받아들여주고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정당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완규 법제처장, 물론 임명되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만은 만약에 임명을 했다고 칩시다.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내란에 가담된 자들이 행한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원천무효로 돌리는 전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도 이 내란이 정리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좀 창조적으로 열 필요가 있고,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처벌에 관한 것도 공소시효 같은 거 다 막혔거든요. 예. 네, 특별법으로 다 그렇죠. 극복했고 예. 그거 합헌 다 나옵니다. 내란을 정리해야 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 좀 더 우리가 창조적인 발상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소위 말하는 내란 종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넓은 범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란 종식의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방금 저기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내란 알박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정권 말기에도 공공기관장 인사를 이전에도 해왔습니다. 예. 해왔는데, 그리고 어쩌면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인사는 해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금 파면된 상태에서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 이 지금 현재 알박기 인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위험하거나 내란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부분 또는 방어하는 목적들,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관장, 예. 그리고 지금 경찰의 그 최상목 대행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예. 경찰 고위직들을 승진 인사한 것들, 그리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됐거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들, 또 최상병 사건에 관련된 그 경찰들을 또 다 승진했죠. 이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박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후 정부에도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제 진상 규명이 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파트가 하나 있고 그 외 나머지 한 파트는 그 보훈 인사를 마구잡이로 막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5년 동안 해야 될 일을 3년 동안에 막판에 이게 못하고 갑자기 하니까 이게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막 쏟아내는 거죠. 뭐 한국관광공사 사장, 국립국악원장 사장 이런 데다 대통령실, 지금 대통령실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5년 마치고 이제 4년 때쯤 돼서 이렇게 지금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공공기관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을 막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래 더더욱 그건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 대통령실에서 물론 이제 그분들의 잘못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선을 그어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좀 책임을 지고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을 지금 요소요소에 그렇게 놓으면 그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의 장이 되면 그 기관 하나는 계속해서 그 전임 정부가 계속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 그 일종의 그 전초 기지를 여기저기 세워두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뭐 관광공사나 국악원이 뭐 얼마만큼 이제 중요하냐, 그것이 뭐 정권을 좌우할 것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요소요소 하나하나들이 다 지금 새롭게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란특별법이라는 게 모든 인사를 무로 돌리자는 게 아니고요. 내란 이후에 내란과 연루된 인사들이 한 인사에 대해서 무효로 돌리자는 뜻이고, 이거는 새 정부가 들어오잖아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과반으로 통과되고요. 새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리가 없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딱 하나 다투는 게 이제 위원 제청이고 그렇겠죠. 위원 심판인데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위원이 되는데 지금 구조상 6명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인적 수준으로 파악하는 것도 뭐 그분들에게 결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재판관들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파면도 이끌어낸 사람들이고 현실적으로도 위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적극적인 내란특별법을 통해서 그 박아놓은 알박기 인사들 한 번에 그냥 시원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합리적인 객관적인 기준만 갖춘다고도 하면, 또 국민의 동의만 따라온다면은 저는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안 했을 때 더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의 특징이겠죠. 지금 대통령 파면이 뭐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닌 것이고, 워낙에 광범위한 곳에 또 어찌 보면 그 예상치 못한 곳까지 이 알박기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 뭐 이번 대선의 어떤 시대 정신처럼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라도 모르겠어요. 전통적인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를 통해 재판을 받게 하고 처벌을 하게 하는 그 외의 것들, 창의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동시대에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뭐 정치적인 이벤트인 대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직사회에서의 인사, 그리고 형사법 뭐 이렇게 수사를 통한 어떤 재판을 통한 처벌, 이런 것들이 다양한 층위로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국민들이 고단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마 보복이다라고 또 프레임을 짤 텐데, 보복은 죄 없는 사람 뒤집어 씌우는 게 보복이고요. 죄 있는 사람을 그러면 보복이라는 이유로 덮어준다? 그 말이 안 맞습니다. 그건 본인의 처벌이라고 하는 게 행위에 맞지 대한 않을까요? 책임을 물는 것이지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또 내란과 이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또 프레임을 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짜는 대로 짜면 그걸 분쇄하면 될 일이고, 저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온다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 내란 정리에 관한 부분은 아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방법까지 총동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힘드네요. 예. 우리 권태훈 실장의 발음이 너무 좋아서 2배속으로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분도 사투리 영향이 있어서 이분도 이 댓글을 처음 쓰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자, 이렇게 저희 뉴스다이브에 출연해 주시는 패널 한 분 한 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동접수예요. 아하. 예. 뭐 여러모로 아쉽습니다만 조금씩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이게 또 하겠습니다. 쇼츠 같은 게 또 바이럴이 많이 되면은 또 더 그건 오시지 않을까요? 그건 좀 장사가 돼요. 뭐 쇼츠나 클립들은 장사 좀 되는데 동접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권태호 실장, 신인규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한겨레 TV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